김상진 기자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힘든 점은 많죠. 네. 제일 힘든 부분은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네.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스님, 이런 고민들로 스님을 찾아오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겠죠. 스님들은 자식을 어쩌면은 갖지 못하고 또 선택하지 않았고 해서 굉장히 스님들 속에서 가장 낯선 언어가 자식이라는 두 네. 단어인데 의외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하는 내용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70에서 80이 자식에 대한 문제죠. 자식에 대한 문제고 우리 김상진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예로 오냐면은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바른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난 우리 아들이 꼭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할 줄 알았고 네.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취직 못해 30대 넘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길렀는데 왜 내 뜻대로 함께 가주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못 따라오는지 이제 그거를 스님들한테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정말.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주입을 시킨다. 네. 이런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많다라는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뭔가 이제 좀 나의 것. 그 이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소유물. 이제 나의 것이 내 뜻을 벗어나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기계든 내가 좀 뭐 차 운전을 비교해도 그렇고 내가 오른쪽 핸들 치면 오른쪽으로 바로 딱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너무 자식을 마치 리모컨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만 좀 가줬으면 하는 그리고 그 마음 바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소유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어쩜 그 근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네. 많이 갖고 있죠.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최근에 일어난 그런 그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도 은연중에 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그렇죠. 많이 팽배해져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사실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제 그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것이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일방성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겨야 만든 사람이 이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난 이렇게 효용을 가치로 하려고 해서 만들잖아요.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도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의도성을 벗어난 인연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불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인연이 아니에요. 네. 인연은 이렇게 마주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서로의 끄달림, 끌어당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절로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쫓아가서 그 인을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 자식이 만나서 맺어진다는 전제에서는 비록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만남의 인연에 있어서는 누구 때문에 생겼고 어느 쪽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 어느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더 많은 그 인연 속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게 부모 자식이라는 그 인연의 만남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내가 원해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시는 자녀 또 입장에서는요. 네.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분은 보살님과 아드님이 같이 왔는데 네.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들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당연히 우리 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정말 원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다. 막상 아들은 자기는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당연히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임용고시 지금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저는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부딪힐 때 아들은 어머니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하느냐 나도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얼마나 서운해.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는 너가 내 아들이 네가 될 줄 알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이 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종종 생기는 걸 보면은 이게 참 부모 자식의 뭐 부모에 대한 할 말도 있지만 어쩌면 부모로서도 참 이게 자식에 대해서 이 그러한 이 답답함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길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저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좀 소유 개념들이 나오고 지금 사회 현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제가 참 가장 안타깝게 읽은 기사 중에 네. 부모 두 분이 아버지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해서 원가족과 이제 목숨을 끊는 그걸 이제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꼭 좀 잘못된 게 그 아이들은 아무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버지가 힘들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너희들은 그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 힘들 거야. 내가 앞으로 생각이 힘들 거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목숨까지도 스스로의 것으로 자기 선택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란 개념, 내 것이라는 개념에서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하죠. 네.